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강은교 시인의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요, 많은 교과서에서 실려 있고 또 학습서나 참고서에서 자주 빈출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나봤을 작품입니다. 이 강은교 시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이 작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은교 시인 같은 경우는요, 이제 1945년에 이제 출생을 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인입니다. 1968년 이제 사상계에서 순례자의 잠이라는 작품이 당선을 되면서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이제 시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은교 시인이 또 같은 시인인 임정남이라는 이제 시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시인으로서 등단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강은교 시인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문학을 절박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인으로 등단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이러니까 인생이 뭔가 순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972년 2월에 갑자기 뇌혈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냐면요, 선천성 뇌동맥 정맥 기형이라는 병명을 진단을 받습니다. 이때 30이 채 안 된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뇌혈관을 열어가지고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이제 유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은교 시인의 그런 어떤 삶이 이 1972년 이후로 갑자기 이제 하락세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강은교 시인의 시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강은교 시인은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시세계를 대표하는 시인이고요. 또 그러면서 어떤 시인이냐면 뭔가 허무 시를 씁니다. 강은교 시인이 겪었던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떤 허무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의 어떤 소외감, 인간 존재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음, 강은교 시인이 이제 겪은 그런 체험이 이렇게 짙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외감, 허무함, 죽음, 이런 의식에 시달리다가 수술 이후에 재활을 하면서 어떤 시를 쓰게 됐냐면요, 오히려 삶을 위로하고 또 따스하게 보는 시를 합니다. 그래서 강은교 시인 같은 경우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문학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상처를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강은교 시인이 시 치료라고, 이제 뭐 문학 치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강은교 시인이 이렇게 시를 통해서 마음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우리가 물이 되어와 숲,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은교 시인의 어떤 시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가 그냥 주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강은교 시인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이 이제 극복이 되면서 상징적인 자연물을 통해서 강은교 시인의 어떤 의지가 따뜻하게 형상화된 그런 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를 보기 전에 먼저 시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리라는 건 말하는 사람인 화자와 듣는 사람인 청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와 나를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너라는 거는 크게 보면 공동체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물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라는 건 굉장히 부드럽죠. 그 다음에 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것도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삶의 원천, 생명의 원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건 우리란 이 공동체의 대상이
뭔가 부드럽고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로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 시 주제가 여기 제목에 잘 드러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을 읽었다는 전제하에 1화부터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으로 이제 이 시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라는 건 너와 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물이라는 거는 어떤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생명력 이렇게 한번 상징적인 의미를 줄게요. 되어서 만난다면이에요. 근데 이 면은 뭐예요? 영어로 if죠. 뭐뭐 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될 가정인 거예요. 그러면 가정법은 당연히 미래의 일을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다? 물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는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이 말은요. 이 가문이 뭐냐면 가물다라는 거예요. 메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서리법이죠. 서리법은 의문형을 쓰고 있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상 뭐라고 했어요? 강조라고 했어요. 우리가 물이 된다면 당연히 메마르고 삭막한 그런 집들은 당연히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가문 어느 집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 집이라는 거는 정말 실제 집이라기보단 어떤 가정 또는 공간 또는 사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사회는 이런 생명력이 없는 메마르고 삭막한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한번 나오죠.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자, 이 물이라는 건요. 이 나무와 통합니다.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는 존재죠. 그래서 이 물과 나무는 또 생명력과 관련된 소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 그 다음에 키 큰 나무는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함께 서서. 이것도 역시 공동체적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행을 보면요.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이라고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죠. 여기도 흐른다면 이죠. 역시 무엇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가정법을 써서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르르 우르르는 뭐예요? 비 오는 소리를 말하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는 음성, 상징어로 볼 수가 있고 비 오는 소리예요. 단순히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큰 나무를 만나고 비가 막 내려서 흘러가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정화되는 그런 이미지고 이 정화를 하면 뭔가 순수한 것들이 남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이라고 이제 이연이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1연에서 비 오는 소리를 흐른다면 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흐름의 물살이 흐르고 흘러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물녘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노을이 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후를 지나가서 이제 노을이 지는 건데요. 이때 인간들은 뭔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경건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인간한테 이제 성찰의 시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역시 이 물의 이미지, 강물이라는 이미지 누워가지고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이라고 했는데 이 죽은 나무 뿌리는 아까 봤던 거 가뭄 어느 집에와 마찬가지의 이미지죠. 메마른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강물에 누워서
내가 물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죽은 나무 뿌리라는 이 메마른 현대사회를 적시기라도 한다면이라고 역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만으로도 너무 이 마음이 벅차오를 수 있어. 그래서 라고 뭐 영탄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영탄법을 쓰는 거죠.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이라고 또 가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엔 물이었죠. 나무와 만났죠. 비가 돼서 흘렀죠. 더 큰 강물이 됐죠. 그 다음에 바다는 정말 큰 곳이잖아요. 이 바다까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라는 건 어떤 표현 방법이에요? 의인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처녀도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뭔가 순수한 느낌이야. 아직까지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처녀는 순수함을 얘기를 합니다. 문학에서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물이라던가 불이라던가 처녀라던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물은 뭐 순수함, 생명력, 처녀도 순수, 불은 뭔가 태우는 거, 소멸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면을 볼게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뭔가 물이 돼서 바다까지 닿고 싶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라고 시상의 전환이 나옵니다. 지금이란 건 바로 현재야. 1, 2년에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현재를 돌아봐야죠. 지금 우리는 뭐예요? 물이 아니라 불로 만나려 한대. 그러면 현재는 불인데 미래는 물이다. 불과 물은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죠. 불과 물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불로 만나려 한다는 건 뭐냐면, 현재는 지금 죽음, 소멸, 파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수치된 뼈라는 거는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태울 때도 이렇게 불로 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생명력이 지금 없는 존재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 쓰다듬고 있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게 가장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부정적인 상황이고 수치된 뼈도 부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죠. 부정. 근데 세상에 불타던 것들 쓰다듬고 있다는 건 강은교 시인의 시세계를 얘기할 때 따스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면의 해석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로 대립하고 파괴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전부 다 파괴되고 전부 다 소멸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로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전쟁 영화라던가 재난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자기 것을 가지고 싶어서 아웅다웅 하는 와중에서 그 주인공을 비롯한 몇몇의 사람들은 정의라던가 남을 포용하는 그런 정신을 보여주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6.25를 겪고 비탄스러운 상황 속에서 빠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진 않았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 위로하고 연민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생명력을 잃은 존재가 세상이 불타는 것들 같이 소멸하고 있는 존재를 위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연을 볼게요.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접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자, 이렇게 사연이 끝납니다. 자,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라고 그대라는 시적 청자가 나오네요. 그대가 화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가까이 있지 않아. 만리 밖이야. 이거는 이제 거리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거리를 가려면 시간이 아주 흐른 미래잖아. 거기서 기다리는 그대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물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봐줄 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 지난 뒤에, 이 불은 뭐냐면 현재야. 현재가 지난 다음에 미래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흐르는 물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이 불이라는 의미, 불은 부정적인 거지만 이 부정적인 것들이 다 소멸한 다음에는 뭐만 남아? 위로가 남잖아. 그래서 흐르는 물로 만난다는 건 생명력으로 만나자도 되고, 평화로 만나자, 그 다음에 어떤 화합으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푸시시 이것도 뭐예요? 의성어죠. 뭐랑 같이 대응돼요? 1연에 우르르. 여기는 푸시시. 그래서 이렇게 의성어를 쓰면요, 훨씬 더 생동감을 가집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우르르였다면 불이 꺼지는 소리는 푸시시. 이런 것도 의성어가 어떻게 된다? 대립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이 불이라는 건 뭔가 대립과 갈등과 소멸이라고 했잖아. 이게 꺼진다는 거는 뭔가 환한 미래가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대가 올 때는 우리가 이미 물이 된 상황이니까 인적 그친. 이 인적이라는 것도 뭐냐면 사람의 발자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의 문명 비판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인적이 그쳤다는 건 불이 지난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결국에 이 세상에서 대립과 갈등을 만든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뭔가 전쟁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폭력을 저지르거나 뭔가 파괴를 하죠. 그래서 인적 그친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시 자체가 인간 사회에 대한, 그런 현대화된 인간 사회에 대한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어디로? 하늘로 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넓고 깨끗한 하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세계고 이상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넓고 깨끗한 하늘은 역시 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나무라던가, 강물이라던가, 바다라던가 이것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대사회가 너무 갈등과 소멸에 너무 많아. 그래서 평화라던가 생명력이 가득한 공간에 대한 또는 세계에 대한 어떤 소망을 노래한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 시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죽음, 대립, 갈등, 혼돈 이런 상황이잖아요.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서로 뭐 마스크를 기부한다던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거리두기로 배려한다던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불타는 것을 쓰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빗대어 볼 수도 있고, 또 정말로 이 코로나가 극복된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때 순간만큼은 물이 된 것 같은 이런 희망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도 잘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운 시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